한국은 김치냉장고나 팔아야지. 미사일은 우리가 만들 테니까. 수십 년간 중동 방산 시장을 독점해온 미국이 한국을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자 미국은 답했습니다. 미사일 추가 공급까지 3주 걸린다고요. 그 새벽 UAE는 미국이 아닌 한국 국방부에 먼저 전화를 넣었습니다. 천공투 미사일을 실은 수송기는 두바이에 이미 도착했고 이란이 쏘아올린 미사일 앞에서 요격률 98%를 기록했어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40년 기록을 처음 나온 무기가 단번에 넘어선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동의 하늘을 뒤바꾼 대한민국 방산의 실체.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보음이 회의실을 쪼갰어요. 제프 맥그레거스가 기술 보고서를 서류 더미 아래로 밀어넣던 손이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의실 12명이 웃고 있었어요. 한국은 김치냉장고나 팔아야지. 그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미국 국방부 중동안보 정책 부차관보. 경력 30년. 아버지가 1990년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를 중동에 배치한 날부터 이 자리를 목표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펜타곤 지하 3층 합동작전 상황실로 뛰었어요.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겹쳐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무전기 잡음, 누군가의 고함. 모든 게 동시에 터졌어요. 스크린이 붉었습니다. 이란이 페르시아만 전역에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발사했어요. 단 하룻밤. 걸프전 기간 전체 발사량의 2배였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붉은 점으로 덮여 있었어요. 두바이 방향으로 향하는 궤적들이었습니다. 숫자가 실시간으로 올라갔어요. 52, 68, 89.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워드 밀러 중장이 안으로 뛰어오며 외쳤어요. 탄약 현황, 지금. 통신관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패트리어트 잔여 탄약 38%. 밀러 중장이 2초 바라봤어요. 계산해. 통신관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3초가 지났어요. 사흘 안에 바닥납니다. 밀러 중장이 눈을 감았다 뜨고 저를 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 긴급회선을 집었어요. 새벽 3시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브레넌입니다. 비상생산 라인 전환 가능합니까? 전화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침 소리가 났어요. 지금 전화 받은 겁니까? 네. 방금 깼습니다. 잠에서 깰 시간 없어요. 비상 풀가동 기준으로 하루에 몇 발 가능합니까? 최대 2발에서 3발입니다. 수십 발이면요? 최소 3주 걸립니다. 3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황실 인원 24명이 들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신관 하나가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굴리다 멈췄어요. 3주라는 말이 공기 중에 걸린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사막에서 사흘이 지나면 방어선이 먼저 무너져요. 탄약이 바닥나기 전에 도시가 먼저 뚫립니다. 전장에서 3주는 없는 시간이었어요. 무의식적으로 책상 서랍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그 안에 아버지 것이 있었어요. 1990년 걸프전 패트리어트 배치 작전 명령서 4본. 은퇴하며 라미네이트로 싸서 건넨 것이었습니다. 이게 미국이 중동의 하늘을 지킨 증거다. 실전이 전부다. 손잡이에서 손을 뗐어요. 38%가 남아있었습니다. 아직 싸울 수 있었어요. 밀러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부다비 연결. 화면에 에미리트 국방부 긴급 채널이 열렸어요. 알카심 차관이었습니다. 평소엔 맞춤 양복에 파텍 필립 시계를 차던 사람이었어요. 오늘은 군복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균열이 있었어요. 패트리어트 긴급 재공급 요청드립니다. 하루 최대 3발입니다. 수십 발이면 3주 걸려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3초, 5초.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 연락한 겁니다. 손잡이를 또 쥐고 있었어요. 한국이요? 네. 방금 전화했습니다. 주말 이틀 안에 수십 발 생산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틀에 수십 발이요? 다음 주 배송이라고 했습니다. 밀러 중장이 저를 봤어요. 저는 밀러 중장을 봤습니다. 상황실이 잠깐 멈춘 것 같았어요. 경보음만 균일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실 오른쪽 끝에서 의자 긁히는 소리가 났어요. 제프 맥그레거스였습니다. 무기수출 통제국 국장이었어요. 키 190cm. 웨스트포인트 출신. 경력 22년. 회의실에 들어오면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 제프가 벌떡 일어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스크린 앞에 섰어요. 저와 화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브레넌.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검증된 숫자입니까? 실전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무기예요. 어깨에 얹힌 손이 느껴졌어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저 숫자가 맞을 리 없잖아요. 목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태블릿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겼다가 다시 왼손으로 옮겼어요. 국장님. 밀러 중장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확인이 먼저입니다. 제프의 손이 어깨에서 떨어졌어요.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왔습니다. 형 데이비드였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에밀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그 뒤로 형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공항 폐쇄됐어. 에밀리 못 나가. 연결이 끊겼어요. 전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방금 들린 울음소리가 아직 귀에 있었어요. 에밀리 사진을 잠금 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어요. 스크린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바이 방어구역 수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가락으로 에밀리 구역 좌표를 조회했습니다. 두바이 마리나 인근. 형이 보내온 어린이집 주소를 좌표로 변환했어요. 두 숫자가 화면에 나란히 떴습니다. 레이더 코드와 어린이집 주소가 같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소수점 5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손이 마우스에서 떨어졌어요. 밀러 중장의 목소리도 제프의 발소리도 경보음도 멀어졌습니다. 화면에 두 숫자만 있었어요. 에밀리 구역 잔여 탄약 61발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구역을 보고 있지 않았어요. 전체 방어 지도에서 한 귀퉁이였으니까요. 저만 그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먼저 서랍으로 갔어요. 라미네이트 명령서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름 칸을 짚었어요. 1990년 11월. 다란. 패트리어트가 스커드 30발을 막아낸 날이었습니다. 날짜를 한 번 더 짚었어요.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밀러 중장이 저를 봤습니다. 프랑스하고 이스라엘 동시에 긴급 접촉 넣어요. 한국 확인 전에 다른 카드도 봐야 해. 채널 3개를 동시에 열었어요. 파리, 텔아비브, 서울. 파리는 세 번째 신호음에서 끊겼습니다. 텔아비브는 자동응답이었어요. 서울만 사람이 받았습니다. 새벽 3시 30분이었어요. 제프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서울 채널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자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입모양이 읽혔어요. 록히드 마틴의 한국 데이터 오류를 찾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오류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라첸이 상황실 구석 자리에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 와 있었어요. 태블릿에 뭔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3년 전 복도에서 제가 돌려보낸 사람이었어요. 저는 보지 못한 척했습니다. 에밀리 구역 잔여 61발. 스크린 하단에 새 경보가 떴어요. 이란 2차 공세 준비 징후.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이란은 쉬지 않았습니다. 전쟁 첫날 밤부터 소규모 교전이 끊기지 않았어요. 패트리어트가 한 발씩 나갈 때마다 탄약 고갈까지 남은 시간이 줄었습니다. 사흘이 이틀이 됐고 이틀이 하루가 됐어요. 에밀리 구역 잔여 탄약이 61발에서 37발로, 37발에서 23발로 내려갔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마다 저는 두바이 마리나 인근 좌표를 봤어요. 소수점 5자리. 에밀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상황실 형광등이 이틀째 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가져다 놓은 샌드위치가 랩에 쌓인 채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손을 댄 적이 없었어요. 형에게 12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12번 모두 연결음이 울리다 끊겼어요. 그 이틀 동안 제프는 전화를 놓지 않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이 아직도 오류를 못 찾았어요? 현재까지 수치상 오류는 없다고 합니다. 더 파봐요. 부품 인증서부터 다시. 국장님, 이틀째입니다. 찾을 때까지 해요. 록히드 마틴은 이틀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어요. 통신관이 소리쳤습니다. 프랑스 라팔 편대, 걸프만 진입. 스크린 위쪽에 파란 점 4개가 나타났어요. 남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라팔이요? 밀러 중장이 스크린으로 걸어갔어요. 언제 출격했어? 새벽입니다. 에미리트 측 직접 요청이에요. 저는 의자 손잡이를 쥐었습니다. 몸이 스크린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중거리 요격이 가능한 기종이었습니다. 두바이 상공에는 인구 370만 명이 있었어요. 파란 점 4개가 그 하늘을 향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저 4기가 에밀리 구역 상공을 커버할 수 있다면. 파란 점이 멈췄습니다. 통신관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샤말 발생. 걸프만 전역 열화상 장비 무력화. 샤말이었습니다. 걸프 계절성 모래 폭풍이에요. 사막 열기가 대기에 섞이면 온도 센서가 지열 노이즈와 표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열화상 장비 없이는 야간에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파란 점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하나가 사라졌어요. 세 번째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사라졌어요. 상황실이 숨을 멈췄습니다. 화면에서 파란 점 4개가 전부 없어졌어요. 걸프만 상공이 다시 비어 있었습니다. 라팔이 오기 전과 똑같은 화면이었어요. 370만 명의 하늘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상황실 뒤쪽에서 쇳소리가 났어요. 통신관 하나가 헬멧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손잡이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손바닥에 손잡이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밀러 중장이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에로우 배치 구역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텔아비브 연결해. 이번엔 신호가 갔습니다. 저는 다시 손잡이를 쥐었어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방금 헬멧을 내동댕이 쳤던 통신관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운용하는 장거리 요격 체계였습니다. 중거리 전환이 가능하다면 에밀리 구역을 커버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측에서 답이 왔습니다. 중거리 전환 시 북부 방어에 공백이 생깁니다. 불가합니다. 에로우는 이스라엘 북부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였어요. 그걸 빼면 이란이 그 공백을 노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국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어떤 나라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 당연한 사실이 지금 에밀리 구역을 비워놓고 있었어요. 밀러 중장이 지도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저는 손잡이에서 손을 놓았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밀러 중장이 뒤를 돌았어요. 그럼 남은 카드가 뭐가 있어요? 상황실 24명이 지도를 보거나 바닥을 봤습니다. 미국은 3주가 필요했어요. 프랑스는 샤말에 막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어요.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가 지났어요. 레이더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통신관이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 형광등이 웅웅거리는 소리. 그 소리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없다. 밀러 중장이 바닥을 봤습니다. 그때 사라첸이 손을 들었어요. 상황실 가장 끝자리였어요. 태블릿 화면을 회의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2개의 막대 그래프였어요. 왼쪽 60%, 오른쪽 85%. 미국 방산 평시 가동률과 한국 방산 평시 가동률입니다. 제프가 코웃음을 쳤어요. 비효율의 극치를 지금 자랑이라고 가져온 겁니까? 비상 상황에서 즉각 대응이 가능한 건 평시에도 전시 수준으로 라인을 돌리는 나라뿐입니다. 첸 씨, 지금 상황 파악이. 미국 생산 라인은 전쟁이 안 난다는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사라첸이 계속했어요. 한국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제프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라첸이 막았어요. 지금도 정전 상태입니다. 내일 전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전제로 매일 공장을 돌려요. 미국이 비효율이라고 비웃던 그 가동률이 지금 우리가 가진 유일한 카드입니다. 제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혹시 한국 편이에요? 아시아계잖아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라첸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목소리만 올라갔습니다. 데이터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데이터 검토가 아니에요. 부정입니다. 제프가 태블릿을 왼손으로 옮겼다가 오른손으로 옮겼어요. 앉지 못했습니다.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처럼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섰어요. 저는 스크린에 도표를 봤습니다. 85%. 3년 전 복도에서 제가 돌려보낸 숫자였어요.
브로셔라고 했던 그 숫자가 지금 상황실 스크린에 걸려 있었습니다. 손이 서랍 손잡이 위에 있었어요. 그때 스크린 오른쪽 하단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에밀리 구역 자녀 탄약 23발. 통신관이 읽었어요. 이란 2차 공세 에밀리 구역 도달 예상. 52시간 후입니다. 52시간. 이란 1차 공세보다 2배 규모였어요. 23발로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서 에밀리 구역 좌표를 다시 봤어요. 소수점 5자리. 그 좌표 위로 52시간 후 이란 공세가 쏟아지는 거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왔어요. 형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처음이었어요. 에밀리 어린이집 인근 낙하 경보. 문자 안 될 것 같아. 문자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2번, 3번, 4번.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한 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형. 밀러 중장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통신관이 뛰어다녔습니다. 들리지 않았어요. 잠금 화면을 봤습니다. 에밀리 사진이었어요. 3살이었습니다. 전쟁이 뭔지 모르는 나이였어요. 전화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에밀리 사진이 사라졌어요. 잠금 화면이 검어졌습니다. 에밀리는 결정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손이 서랍으로 갔어요. 라미네이트 명령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름 칸을 짚으려 했어요. 이틀 동안 이 명령서를 3번 꺼냈습니다. 꺼낼 때마다 이름 칸을 짚고 1990년 11월 날짜를 짚고 서랍에 넣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이번엔 초점이 잡히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이름 칸 위에서 멈췄어요. 라미네이트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짚지 못했어요. 서랍에 넣으려고 손을 움직였습니다. 멈췄어요. 명령서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라미네이트로 싸서 건넨 날부터 3년 동안 한 번도요. 서랍에 넣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에밀리 구역 자녀 23발. 52시간. 명령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서랍 밖이었어요. 30년 동안 저 명령서는 항상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또 끊겼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끊겼어요. 스크린에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52시간이 51시간으로 내려갔어요. 숫자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갈 거였습니다. 전쟁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형에게 31번 전화를 걸었어요. 31번 모두 연결음이 울리다 끊겼습니다. 새벽 2시부터는 연결음조차 없었어요. 전화기가 꺼진 거였습니다. 문자를 넣었어요. 읽힘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문자는 전송 자체가 안 됐어요. 통신관이 보고했습니다. 두바이 마리나 인근 일부 구역 통신 두절. 밤새 기지국이 공격받은 거였어요. 두바이 마리나. 에밀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에밀리 구역 자녀 탄약 23발. 이란이 밤새 쉬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명령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어젯밤 거기 올려놓고 서랍에 넣지 못했어요. 라미네이트 모서리가 구겨진 채였습니다. 손을 뻗어 서랍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책상 옆 액자였습니다. 1990년. 사막 한가운데. 패트리어트 발사대 앞. 모래 묻은 군복. 자부심 가득한 표정. 아버지가 그 하늘 아래 서 있었어요. 시선을 돌렸습니다. 밀러 중장이 상황실 앞쪽에 서 있었어요. 브레넌, 사라첸 보고서 봤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 재공급 승인 요청서예요. 오늘 아침에 올라왔어요. 저는 밀러 중장을 봤습니다. 정식 요청서예요. 검토해야 해요. 제프가 통화를 끊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 걸음 만에 밀러 중장 옆에 섰습니다. 중장님, 제가 방금 펜타곤 법무실과 통화했어요. 사라첸이 올린 건 분석관 권한 받기예요. 무기 수출 승인 요청서를 분석관이 올리는 건 절차 위반입니다. 밀러 중장이 제프를 봤어요. 국장님, 지금 절차 이야기할 때입니까? 절차가 없으면 승인도 없습니다. 둘 사이에 제가 있었어요. 밀러 중장이 저를 봤습니다. 최종 결정은 저한테 있었어요. 첸 분석관.
사라첸이 끝자리에서 걸어왔습니다. 보고서 내용 직접 설명해요. 제프가 끼어들었어요. 브레넌, 지금 월권 행위를 공식 절차처럼. 국장님. 제프가 멈췄습니다. 사라첸이 태블릿을 폈어요. 현재 에밀리 구역 잔여 탄약 23발. 이란 2차 공세 에밀리 구역 도달까지 52시간. 23발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미국 추가 공급 최소 18일. 프랑스는 샤말. 이스라엘은 구조적 불가. 지금 이 시간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제프가 나섰어요. 실전 데이터가 없어요. 사막 환경 테스트를 통과한 기록이 없습니다. 천궁이 현장에서 작동을 안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브레넌 부차관보님, 당신이 책임집니까? 사라첸이 제프를 봤습니다. 국장님. 네. 지금 52시간입니다. 제프가 입을 다물었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경보음이 균일하게 울렸어요. 통신관 하나가 화면에서 눈을 들어 저를 봤다가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봤어요. 에밀리 구역 잔여 23발. 52시간. 숫자 2개였습니다. 숫자 2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고 있었어요.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명령서가 책상 위에 있었어요. 형광등 빛이 라미네이트 코팅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칸이 거기 있었어요. 손가락을 올려놓았습니다. 이틀 전에도 이 이름을 짚었어요. 그러면 됐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짚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짚었습니다. 구겨진 건 그때였어요. 지금은 손가락이 이름 칸 위에 있었습니다. 글자가 읽혔어요. 그런데 짚어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 11월. 패트리어트가 스커드 30발을 막아낸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 구역 남은 탄약 23발이었어요. 52시간이었습니다. 명령서를 서랍에 넣으려고 손을 움직였어요. 멈췄습니다. 구겨진 모서리가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냥 놔뒀습니다.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어요. 형에게 걸었습니다. 한 번. 신호 없음이었어요. 에밀리 사진 잠금 화면이 켜졌다 꺼졌습니다. 밀러 중장이 제 책상 앞에 왔어요. 아무 말 없이 섰습니다. 그게 더 무거웠어요. 중장님. 네. 알카심 차관 다시 연결해요. 밀러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프가 돌아봤어요. 브레넌. 국장님. 제프가 멈췄습니다. 화면에 에미리트 국방부 채널이 열렸어요. 알카심 차관이었습니다. 사흘째였어요.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차관님, 한국 측 재공급 일정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어요. 수송기 출발 기준 48시간 안에 두바이 도착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 측 대기 상태입니다. 대기 상태요? 네. 이미 탑재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승인 연락만 기다리고 있어요. 상황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8시간. 이란 2차 공세 도달까지 52시간. 4시간 차이였어요. 사라첸이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두 숫자를 짚었어요. 52시간. 48시간. 4시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인원 24명이 그 두 숫자를 봤어요. 통신관 하나가 자판에서 손을 뗐습니다. 밀러 중장이 팔짱을 풀었어요. 숫자 2개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프가 나섰어요. 4시간 여유밖에 없어요. 수송기 연착, 통관, 현장 설치까지 포함하면 이미 마이너스예요. 국장님. 천궁이 현장에서 작동을 안 하면 탄약도 없고 장비도 망가져요. 그게 더 최악입니다. 사라첸이 태블릿을 들었어요. 연착 최대치 감안해도 50시간 안에 도착 가능합니다. 모래폭풍 변수는요? 포함한 수치입니다. 제프가 사라첸을 봤어요. 사라첸이 제프를 봤습니다. 둘 다 물러나지 않았어요. 밀러 중장이 제프를 봤습니다. 국장님이 제시할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제프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밀러 중장이 저를 봤습니다. 상황실 24명이 저를 봤어요. 화면의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에밀리 구역 잔여 23발. 51시간. 1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첸 분석관. 사라첸이 저를 봤습니다. 최악 시나리오도 같이 올려요.
연착, 설치 지연, 전부 포함해서 1시간 안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프가 저를 봤어요. 오류 찾으면 그때 가져오세요. 제프가 태블릿을 왼손으로 옮겼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라첸이 끝자리로 돌아가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에서 유일하게 빠른 소리였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형에게 걸었어요. 신호 없음. 다시 걸었습니다. 신호 없음. 에밀리. 3살.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무사한지도 몰랐습니다. 알 방법이 없었어요. 명령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구겨진 모서리가 위로 향해 있었어요. 손을 뻗어 집었습니다. 라미네이트 표면이 차가웠어요. 아버지 이름 칸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올려놓았어요. 짚으려 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내려놓지도 서랍에 넣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또 눈에 들어왔어요. 1990년. 사막. 패트리어트 발사대. 그 자부심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시선을 돌렸어요. 스크린을 봤습니다. 51시간. 23발. 한국 수송기가 지금 이 순간 활주로 위에 서 있었어요. 탑재가 끝난 채였습니다. 승인 연락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명령서가 손안에 있었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어요. 명령서는 아직 손안에 있었어요. 스크린에서 숫자가 또 바뀌었습니다. 에밀리 구역 자녀 23발. 50시간.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한국 수송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에밀리가 그 구역 안에 있었습니다. 숫자가 내려갈 때마다 제가 결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사라첸의 자판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안에 최악 시나리오를 올리겠다고 했어요. 1시간이 지나면 저는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명령서 모서리가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구겨진 모서리였습니다. 서랍은 열려 있었어요. 전쟁 닷새째였습니다. 사라첸의 최악 시나리오 보고서가 올라온 건 사흘째 밤이었어요. 연착 최대치, 설치 지연, 모래폭풍 변수, 전부 포함해도 50시간 안에 도착 가능하다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2시간 봤어요. 그리고 승인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어요. 52시간이 4시간이 됐습니다. 스크린 하단 숫자가 눈에 박혀 있었습니다. 에밀리 구역 자녀 탄약 19발. 이란 2차 공세 에밀리 구역 도달까지 4시간. 이틀 전 52시간이었어요. 숫자가 4가 됐습니다. 형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 없음이었습니다. 또 걸었어요. 신호 없음이었습니다. 에밀리 사진 잠금 화면이 켜졌다 꺼졌어요. 처음으로 빌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스크린을 향해 몸을 기울인 채였어요. 명령서가 손안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통신관이 소리쳤습니다. 한국 수송기 두바이 착륙 확인. 현장팀 하차 완료. 상황실이 멈췄어요. 에밀리 구역 포대 세팅 시작. 현재 진행 중입니다. 밀러 중장이 스크린으로 걸어갔습니다. 지도 위 에밀리 구역 좌표에 새 표식이 떴어요. 파란색이었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몸을 기울였어요. 발사 준비까지 얼마나 걸려요? 현재 기준 9분입니다. 이란 2차 공세 도달까지는요? 11분입니다. 2분이었어요. 밀러 중장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끄덕였어요. 세팅 완료 즉시 시퀀스 가동. 9분이 지났습니다. 그 9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통신관이 자판에서 손을 떼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밀러 중장이 팔짱을 낀 채 지도 앞에 서 있었어요. 사라첸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스크린을 봤습니다. 에밀리 구역 좌표에 파란 표식이 떠 있었어요. 소수점 5자리였습니다. 에밀리가 있는 자리였어요. 9분이 그렇게 길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통신관이 읽었어요. 에밀리 구역 포대 세팅 완료. 요격 시퀀스 대기 중. 밀러 중장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끄덕였어요. 요격 시퀀스 가동. 스크린이 달라졌습니다. 레이더 화면 전체가 붉었어요. 탄도 미사일 68발이었습니다. 두바이를 향해 내려오고 있었어요. 두바이 상공에 인구 370만 명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파란 궤적선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실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자판 소리도 없었습니다. 경보음도 없었어요. 숨소리도 없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화면에서 붉은 점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50기가 됐을 때 통신관 하나가 의자에서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어요. 숨을 참는 게 보였습니다. 스피커에서 현장 교신이 터졌습니다. 알아 보였어요. 통역이 없어도 알았습니다. 환호였으니까요. 붉은 점이 꺼질 때마다 거대한 뚜껑이 하늘을 닫는 것 같았어요. 두바이의 하늘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막힐 때마다 그 아래 어딘가에 3살짜리 아이가 살아 있었어요. 40기가 됐을 때 밀러 중장이 팔짱을 풀었습니다. 두 손이 옆구리에 내려온 채 굳었어요. 명령서가 손 안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기, 20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사라첸이 태블릿을 내려놓고 스크린 앞으로 한 걸음 걸어갔어요. 멈췄습니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0기가 됐을 때 제프가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태블릿을 든 채였어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인원 24명의 눈이 전부 화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레이더 한 구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에밀리 구역 좌표였습니다. 그 위에 붉은 점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파란 궤적선이 그 점을 향해 올라갔어요. 거리가 아슬아슬했습니다. 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 점이 꺼졌습니다. 스크린이 파랗게 바뀌었어요. 두바이 상공 전체가 파란색이었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라첸이 태블릿을 봤어요. 3초가 지났습니다. 에미리트 국방부 공식 수치 확인됐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요격률 98%. 패트리어트 40년 공식 최고치 96%를 넘었습니다. 상황실이 조용했습니다.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발목까지 튀었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제프를 봤어요. 3년 전 회의실에서 기술 보고서를 서류 더미 아래로 밀어넣던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은 김치냉장고나 팔아야지라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이틀 동안 로키드 마틴의 전화에 오류를 찾으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제프가 두 손으로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손이 흰색이었습니다.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태블릿이 무릎 위에 내려앉았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빠르지도 않았어요. 천천히였습니다. 무릎 위에 내려앉은 태블릿이 그대로 있었어요. 제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어요. 스크린을 봤습니다. 다시 그 손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90cm 거구였어요.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었습니다. 경력 22년이었어요. 무릎 위에 태블릿을 내려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밀러 중장이 제프를 봤습니다. 제프는 밀러 중장을 보지 않았어요.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침묵을 깨지 않았어요.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왔습니다. 형이었어요. 명령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화면을 2번 눌렀어요. 3번째에 연결됐습니다. 마이클. 형 목소리였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형.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이클 들려? 들려. 에밀리 괜찮아. 지금 여기 있어. 소리 들려? 수화기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였어요. 인형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3살짜리 목소리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았어요. 그때 화면이 켜졌습니다. 통화 중 문자였어요. 형 번호였습니다. 에밀리 사진 잠금 화면 위로 알림이 떴어요. 사진이 한 장 첨부돼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인형을 안고 웃고 있었어요. 잠금 화면 안에 에밀리가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도 에밀리가 있었어요. 손이 책상으로 갔습니다. 명령서를 집었어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였습니다. 구겼어요. 두 손이었습니다. 힘을 줬어요. 아버지 이름 칸이 구겨졌습니다. 1990년 11월이 구겨졌어요. 다란이 구겨졌습니다. 라미네이트 코팅이 소리를 냈어요.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아버지 이름 칸이 구겨진 채 쓰레기통 안에 보였어요. 에밀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인형 이름이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어깨만 흔들렸습니다. 에밀리는 인형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뭔지 몰랐어요. 어떤 나라가 수송기를 띄웠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인형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게 다행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형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마이클, 괜찮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혀 있었어요. 상황실 스크린이 파란색이었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아버지 이름 칸이 구겨진 채 있었어요. 에밀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한참이 지났어요. 어깨가 멈췄습니다. 전화기를 귀에서 뗐어요. 형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일어서야 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유 700만 배럴이 어디로 가는지 밀러 중장이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에밀리 생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출근했어요. 책상에 앉았습니다. 쓰레기통 안에 아버지 이름 칸이 보였어요. 어젯밤 거기 던진 그대로였습니다. 치우지 않았어요. 커피를 들었습니다. 내려놓았어요.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에밀리 사진 잠금 화면을 한번 봤어요. 인형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어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스크린에 항로가 하나 떠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없었어요. 어젯밤까지 그 스크린에는 붉은 점 68개가 있었습니다. 유조선 항로였어요. 제프가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블릿이 무릎 위에 있었어요. 어젯밤 그 자리였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았어요. 밀러 중장이 항로를 가리켰어요. 에미리트가 원유 700만 배럴 한국 우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새벽이요. 협상 없이 직통 전화였어요. 항로가 서쪽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니었어요. 유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리사 콜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획득 조달 차관 보였어요. 3년 동안 제 말에 반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한국이 먼저죠? 물음이 아니었어요. 불만이었습니다. 밀러 중장이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항로가 한국으로 꺾여 있었어요. 말 없는 지도가 답하고 있었습니다. 밀러 중장이 입을 열었어요. 700만 배럴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전체 비축량 열흘치입니다. 무기가 외교가 됐고 외교가 석유가 됐어요. 스크린을 봤습니다. 3일 전 제프가 서류 더미 아래로 밀어넣은 보고서가 있었어요. 3년 전 복도에서 돌려보낸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들이 이 항로를 바꾸지 못했어요. 사막에서 이틀 밤을 버틴 미사일이 바꿨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회의실에서 끄덕인 적이 없었어요. 사라첸이 태블릿을 열었습니다. 도표가 화면에 떴어요. 숫자 2개였습니다. 미국 패트리어트 평시 가동률 60%, 한국 천공 평시 가동률 85%. 사라첸만 웃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에 조용히 저장했어요. 3년 전 저도 웃었어요. 회의실 12명이 같이 웃었습니다. 비효율의 극치라고 했어요. 그 웃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숫자 사이에 있었어요. 그 85%가 48시간 안에 수송기를 채웠어요. 그 85%가 두바이 상공 68발을 막았습니다. 그 85%가 지금 유조선 항로를 꺾어놓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밀러 중장이 도표를 봤어요. 리사 콜먼이 도표를 봤습니다. 제프가 도표를 봤어요. 제프가 팔짱을 꼈습니다. 동맹의 배신입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밀러 중장이 제프를 봤습니다. 배신이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미사일을 못 보냈잖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6글자였어요. 아무도 걷어내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제프가 보고서를 서류 더미 아래로 밀어넣었어요. 3년 전 제프가 한국은 김치냉장고나 팔아야지라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제프가 그 말을 한 번도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들이 전부 회의실 안에 있었습니다. 밀러 중장의 6글자 앞에서 전부 무게를 잃었어요. 우리는 미사일을 못 보냈잖아.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계약도 아니었어요. 매뉴얼도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보낸 나라와 못 보낸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제프가 밀러 중장을 봤습니다. 밀러 중장이 제프를 봤어요. 제프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이 보였어요.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였어요. 제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짚지 않았어요. 태블릿도 짚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소리가 있었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태블릿을 무릎에 천천히 내려놓던 손이었어요. 그 손이 주먹을 쥔 채 나갔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이 사람의 이 회의실에서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잠시 후 밀러 중장이 스크린을 껐어요. 유조선 항로가 사라졌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제프가 나간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쪽을 보지 않았어요. 밀러 중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에미리트 외에 사우디, 쿠웨이트에서 사전 접촉이 들어왔어요. 한국 방산 공식 평가서가 필요합니다. 미 국방부 명의로요. 리사 콜먼이 눈을 들었어요. 우리가 왜 한국 무기 평가서를 씁니까? 밀러 중장이 리사 콜먼을 봤습니다. 안 쓰면 영국이 씁니다. 프랑스도 이미 움직였어요. 우리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천공이 5나라랑 계약하면 그게 표준이 됩니다. 리사 콜먼이 입을 다물었어요. 펜을 집었습니다. 노트를 폈어요. 창밖에 가을 하늘이 있었습니다. 맑았어요. 어젯밤 두바이 스크린이 파랗게 바뀌던 순간이랑 색이 같은 것 같았어요. 사라첸을 봤습니다. 3년이었어요. 스탠퍼드 박사였습니다. 35세였어요. 이 건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브리핑 직전에요. 3년 동안 받지 않았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실에서 웃은 적이 없었습니다. 사라첸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출력본이었어요. 초안입니다. 제목이 마음에 안 드시면 바꿔도 됩니다. 받았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표지를 봤습니다. 한국방산 실전 운용 보고서. 작성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 사라첸. 그 아래 부제가 있었어요. 한국방산의 70년 불행이 만든 시스템. 손가락이 그 줄 위에서 멈췄습니다. 불행이 만든 시스템이었어요. 70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70년이었어요. 그 긴장이 평시 가동률을 85%로 유지했습니다. 그 긴장이 48시간 안에 수송기를 채웠어요. 그 긴장이 두바이 상공을 막았습니다. 그 긴장이 3살짜리 에밀리를 지켰어요. 사라첸이 웃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미소였어요. 3년치였습니다. 그 미소를 보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를 말했다가 그 미소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라첸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이 표지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3년 전 복도에서 돌려보낸 보고서였습니다. 그때 사라첸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뒷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냥 걸어갔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이것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청문회 준비 시작합니다. 말이 나왔습니다. 사라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섰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아까 제프가 나갈 때랑 같은 소리였습니다. 달랐어요. 보고서가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아직 표지 위에 있었어요. 첫 줄을 읽었습니다. 한국방산의 70년 불행이 만든 시스템. 손가락이 그 줄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70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긴장이었어요. 그 긴장이 사막의 하늘을 막았습니다. 그 긴장이 에밀리를 지켰어요. 그 긴장이 지금 이 손가락 아래 한 줄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였어요. 상원 의원들 앞에서 말해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믿었던 것들을 말해야 했어요. 30년 동안 틀렸던 것들도 말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그 줄 위에서 아직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원 청문회 소집 통보가 온 건 에밀리 생존 닷새 뒤였습니다. 국방위원회였어요. 에미리트 원유 공급 계약과 관련한 미국의 대응 적절성 검토. 그게 공식 명칭이었습니다. 청문회 전날 밤이었어요. 책상 위에 준비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경력 30년분이었어요. 패트리어트 배치 실적, 중동 방산 계약 이력, 록히드 마틴 협력 현황. 숫자들이었습니다. 두꺼웠어요. 쓰레기통을 봤습니다. 아버지 이름 칸이 구겨진 채 아직 거기 있었어요. 아버지가 중동에 있었던 건 1990년이었습니다. 걸프전이었어요. 아버지는 패트리어트를 믿었습니다. 저도 믿었어요. 30년 동안 믿었습니다.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불을 껐습니다. 청문회 당일이었습니다. 일찍 도착했어요. 방청석이 아직 반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이미 증인석을 향해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이었습니다. 높은 천장이었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자기 발소리를 듣는 게 오래됐어요. 30년 동안 이 건물에서 일했는데 발소리를 들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증인석에 앉았어요. 마이크가 있었습니다. 물잔이 있었어요. 준비한 서류가 있었습니다. 에밀리 사진 잠금 화면을 한번 봤어요.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인석이 세 자리였습니다. 왼쪽이 리사 콜먼이었어요. 가운데가 저였습니다. 오른쪽이 제프였어요. 제프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90cm였어요. 웨스트포인트 출신이었습니다. 어깨가 좁아 보였어요. 처음이었어요.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천장에 부딪혔어요. 에미리트 원유 계약은 미국 방산 정책의 실패를 의미합니까? 첫 질문이 제프를 향했어요. 제프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마이크에 가까이 가려는 거였어요. 어깨가 더 좁아 보였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목소리가 낮았어요.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5일 전 회의실에서 동맹의 배신입니다 라고 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미 꺾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위원장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두 번째 질문이 리사 콜먼을 향했습니다. 리사 콜먼이 답했어요. 데이터를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5일 전 왜 한국이 먼저 줘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숫자를 읽고 있었어요. 차분하게요. 저는 앞을 봤습니다. 준비한 서류가 증인석 위에 있었어요. 위원장이 저를 봤어요. 브레넌 부차관보.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증인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준비한 서류를 봤습니다. 집었어요. 내려놓았습니다. 위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를 봤습니다. 이걸 읽으면 됐습니다. 숫자를 읽고 적절한 언어로 감쌌다가 회의실로 돌아오면 됐어요. 30년 동안 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쓰레기통에 구겨진 아버지 이름 칸이 생각났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준비한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저는 이란의 2차 공세가 시작됐을 때 처음 닷새 동안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공급망이 막혔을 때 한국 측 요격체계 제안을 검토하는데 48시간이 걸렸어요. 그 48시간 동안 현장의 잔여 탄약이 61발에서 19발로 줄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제 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방청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말했어요. 저는 30년 동안 중동 방산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30년 동안 한국 방산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저도 그 말을 했습니다. 3년 전 회의실에서요. 제프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김치 냉장고나 팔아야지. 청문회실이 조용했어요. 제가 한 말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마이크 너머로 소리가 없었어요. 방청석도 조용했습니다. 제프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그 손이 천천히 오므라들고 있었습니다. 모지 않았어요. 알았습니다. 3년 전 그 말을 했을 때 제프가 웃었어요. 회의실 12명이 같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지금 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 말을 하고 3년 뒤에 저는 두바이에 있는 제 조카의 목숨을 그 나라 무기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3살이었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공항이 막혀서 대피하지 못했어요.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한국 수송기가 48시간 안에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에미리트 국방부 공식 발표 기준 요격률 98%였어요. 패트리어트 40년 공식 최고치 96%를 실전 첫 투입에서 초과했습니다. 위원장이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제가 비웃었던 그 나라가 만든 무기가 제 조카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말이 멈췄어요. 방청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미국이 지키지 못한 하늘을 한국이 지켰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제프가 테이블을 봤습니다. 시선이 내려가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모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같은 방향을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회의실에 앉았던 사람이었어요. 같은 무기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테이블을 보고 있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어요. 카메라 소리만 났습니다.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위원장이 다음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가 그 긴장 속에서 만들어온 생존의 기술을 수출한 겁니다. 그 기술이 두바이의 하늘을 막았어요. 미국이 지키지 못한 하늘을요. 잠깐 멈췄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30년 동안 중동의 하늘을 지켜온 미국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뿐입니다. 마이크를 뒤로 밀었습니다. 서류가 옆에 있었어요. 짚지 않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마이크 소리가 천장에 또 부딪혔어요. 방청석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다른 방향을 향했어요. 증인석 위에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력 30년분이었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제프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청문회실에서 나갔습니다. 리사 콜먼이 노트를 접었어요. 저를 한번 봤습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복도로 나왔어요.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기둥 하나에 손을 짚었어요. 잠깐이었습니다. 대리석이 차가웠어요. 기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지나쳤어요. 더 빠른 걸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프였습니다. 뒷모습이었어요.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좁아 보였어요. 190cm였는데 좁아 보였습니다. 불렀을 수도 있었어요. 부르지 않았습니다. 같이 웃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과 지금 나눌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5일 전 회의실에서 그 사람이 주먹을 쥔 채 나갔어요. 오늘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다음번엔 어떻게 나갈지 몰랐어요. 그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기둥에 짚은 손을 뗐어요. 30년 동안 이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시작했어요. 주머니 안에 에밀리 사진 잠금 화면이 있었습니다. 서류는 청문회실에 두고 나왔어요. 다음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알링턴이었어요. 쓰레기통에 손을 넣었습니다. 닷새였어요. 에밀리가 살았다는 전화를 받은 뒤부터 닷새 동안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책상에 앉으면 보였어요. 매일 저녁 불을 끄기 전에 봤습니다. 손을 넣지 않았어요. 오늘 넣었습니다. 구겨진 채였어요. 라미네이트 코팅이 안쪽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칸. 1990년 11월. 다란. 전부 구겨진 채였어요. 펴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어요. 차를 몰았습니다. 워싱턴에서 버지니아 방향이었어요. 라디오를 켜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4월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20분이었어요. 알링턴 국립묘지 입구였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내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쳤어요. 잔디였습니다. 발이 닿는 순간 소리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이 길을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없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하얀 묘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수천 개였어요. 전부 같은 높이였습니다.
전부 같은 방향이었어요. 전부 같은 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킨 하늘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한 하늘도 있었습니다. 두바이였어요. 이 사람들 중 누구도 두바이를 지키러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못 간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있었지만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미사일이 있었지만 보내는데 3주가 걸렸어요. 3주는 에밀리에게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걸었어요. 아버지 묘비는 구역지였어요. 20년 동안 왔던 자리였습니다.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어요. 멈췄습니다. 윌리엄 제이 브레넌 1943-2019 조국의 하늘을 지킨 사나이. 손가락이 그 글귀 위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4월인데도 대리석이 차가웠어요. 아버지의 은퇴식이 생각났습니다. 강당이 텅 비었을 때였어요. 악수가 끝나고 사진이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간 뒤였습니다. 아버지가 서랍에서 명령서 하나를 꺼냈어요. 걸프전 패트리어트 배치 작전 명령서였습니다. 아버지 이름 칸이 있는 그 명령서였어요. 한번 봤습니다. 서랍에 넣었어요. 그때 말했습니다. 마이클, 언젠가 미국이 지키지 못하는 하늘이 생길 거다. 저는 웃었어요.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그때 옆에 있어줄 나라가 어딘진 모르겠다. 근데 그 나라한테는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한다. 그 말을 30년 동안 기억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으면서도 그 명령서 사본을 라미네이트로 코팅해서 30년 동안 들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이름 칸이 있는 그것을요. 버리지 못했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잔디가 무릎에 닿았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속에서만 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눈물이 대리석 위에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있었습니다. 멀리서 참새 소리가 들렸어요. 묘비 그림자가 잔디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림자 끝이 무릎에 닿아 있었어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사라첸이 에밀리 생존 직후 건네준 번호였어요. 한국 국방부 협력 담당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채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연결됐어요. 브레넌 부차관보님. 한국어였습니다. 이름만 알아들었어요.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나왔어요. 영어였습니다. 준비한 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요. 침묵이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바람이 묘비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잔디가 흔들렸어요. 상대가 입을 열었습니다. 통역이 연결됐어요.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천궁이 처음으로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한 가지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묘비에 올린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창원 공장 반장 한 명이 새벽 2시에 혼자 라인을 켰습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에미리트 긴급 요청이 들어왔을 때 공장 전체가 주말 정기 점검 중이었습니다. 정식 절차대로 재가동하면 12시간입니다. 근데 그 반장이 혼자 판단했어요. 상부 보고 없이 새벽 2시에 혼자 라인을 켰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묘비에 올린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서로 다른 곳에 있었어요. 한 손은 1990년에 있었고 한 손은 지금에 있었습니다. 그 판단이 없었으면 48시간이 아니라 60시간이었을 겁니다. 눈을 감았어요. 48시간이었습니다. 60시간이면 에밀리 구역 잔여 탄약이 소진됐어요. 탄약이 소진되면 에밀리가 없었습니다. 한 명이었어요. 새벽 2시에 혼자였습니다. 보고 없이 판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에밀리와 연결된 줄은 몰랐겠죠. 에밀리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두바이가 어딘지도 몰랐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라인을 켰어요. 새벽 2시에 혼자 켰습니다. 이름을 물으려 했습니다. 묻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름 모르는 그 반장이 혼자 판단했다는 걸 저는 아버지 묘비 앞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 이름을 끝내 묻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한국 방산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30년 동안 그 반장은 평시 가동률을 85%로 유지하는 공장에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공장에서 새벽에도 라인을 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통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리석 위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4월 바람에 마르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명령서를 꺼냈어요. 구겨진 채였습니다. 라미네이트가 안쪽으로 말린 채였어요. 아버지 이름 칸이 구겨진 채였습니다. 1990년 11월이 구겨진 채였어요. 다란이 구겨진 채였습니다. 펴지 않았어요. 묘비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바람이 스쳤어요. 명령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미네이트가 대리석 위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구겨진 채로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왔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어요. 무릎이 젖어 있었습니다. 잔디가 무릎에 붙어 있었어요. 털지 않았습니다. 묘비를 봤어요. 윌리엄 제이 브레넌. 구겨진 명령서가 그 위에 있었습니다. 바람이 또 스쳤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에밀리가 살던 날 밤에 쓰레기통에 던진 명령서였어요. 닷새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묘비 위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지키지 못하는 하늘이 생겼어요. 그 옆에 있어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어요. 고마웠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30년이 걸렸어요. 걸었습니다. 하얀 묘비들이 양쪽으로 지나갔어요. 전부 같은 높이였습니다. 전부 같은 방향이었어요. 주차장이었어요. 차 앞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4월 알링턴의 하늘이었습니다. 맑았어요. 두바이 하늘과 같은 하늘인지 아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었어요.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공포와 긴장이 만들어낸 생존의 기술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걸린 순간에 가장 먼저 전화하고 싶은 나라. 전화를 받으면 새벽 2시에 혼자 공장 라인을 켜는 나라. 그 보답으로 유조선 가득 석유를 채워보내는 나라. 그 나라 이름 모르는 반장 한 명이 에밀리를 지켰습니다. 에밀리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 반장도 에밀리를 모릅니다. 그래도 됐습니다. 에밀리는 오늘도 어린이집을 다녔겠죠. 인형을 안고 웃었겠죠. 아무것도 모른 채요. 그게 어른들의 몫이었습니다. 이름 모르는 반장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틀렸다가 이제 알게 된 사람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구겨진 명령서가 아버지 묘비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있었습니다. 바람에도 날아가지 않고 있었어요. 하늘을 다시 봤습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의 긴장이 지구 반대편. 낯선 사막의 하늘을, 그리고 3살짜리 에밀리를 지켰습니다. 지금까지 공감 코리아였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대한민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서 주세요. 구독,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